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코5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은재입니다. 저희 주제는 서울시내 자치구별 주민소득과 문화시설의 분포 간 연관성 분석입니다. 저희 5팀은 김세훈, 황주혜, 정은재입니다. 발표자는 정은재 그리고 김세훈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지역별 소득 격차가 주민들의 문화생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석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문화생활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종로 혹은 강남구 근처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죠. 그렇게 그 근방에 공연장과 미술관 및 박물관이 주로 존재한다는 경험에서 서울시 일부 구에만 문화시설이 편제되어 있다는 생각까지 나아가 본격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 문화시설은 대부분 서울 도심지에 분포하며 서울시도 구별 문화 불균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문화시설의 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일까요? 실제 국공립 문화시설 비율을 조사하니 21%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는 지역의 경제 및 개인소득 수준과 같은 자치구의 경제 수준에 따라 문화시설에 접근하기가 더욱 편리할 구조일지 확인하고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분석은 서울시 문화 불균형에 대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시설 수가 많아 문화를 향유하기 쉬울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가정 아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용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데이터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과 국가통계포털에서 수집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 내 총생산, 서울시 국민연금 징수 현황, 서울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그리고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소득지표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인구수는 15세부터 65세까지 생산가능 연령의 인구수만 합산하여 이용했습니다. 문화시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문체부를 통해 수집하여 국내 문화체육관광 분야 박물관 시설 및 소장 자료, 미술관 시설 및 현황, 2020 등록 공연장 현황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으로 구별 문화시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문화시설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1, 2번 항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상 발생하는 한계와 적절한 분석을 위해 기간 및 컬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및 공연장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데이터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구별 문화시설 시각화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수를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수가 많을수록 짙은 청색이 나타나며 존재하지 않을 경우 흑색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막대 그래프와 함께 본 결과 공통적으로 종로구에 많은 문화시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남 지역이나 도심지의 색이 다른 곳에 비해 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수 간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구수와 대부분의 변수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문화시설과 특히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둘째, 인당 근로소득과 문화시설 수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연구의 목표를 주민소득과 문화시설 수 비교로 잡았는데 변수 간의 상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지표를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셋째, 인당 국민연금 징수액과 문화시설 간에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수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새로운 지표인 만큼 국민연금 자료를 계속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넷째, 이번에는 자치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지역 내 총생산과 문화시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니 역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다섯째, 문화시설끼리도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으며 지도 시각화에서 미술관이 고루 분포해 있음에도 이상점이 아니며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세 지표가 문화시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키워드로 설정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변수인 인구수와 소득지표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소득지표로 국민연금 징수액과 지역 내 총생산액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수가 많으면 징수액이나 총생산액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구가 적어도 고소득자가 많다면 국민연금 징수액이 증가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어도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많이 생산된다면 지역 내 총생산도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살펴봤을 때 상주 인구가 많은 것과 소득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인구수를 생각하지 않고 소득지표와 문화시설 수만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당 소득지표 대비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인당 국민연금 징수액, 오른쪽은 인당 총생산액을 다룬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가지 모두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는 두 가지 경제지표가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중구와 문화시설의 수가 매우 많은 종로구의 영향이 추세선에 영향을 혹시나 강하게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두 극단값을 제외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두 자치구가 포함된 그래프는 옆에 작은 크기로 첨부해 두었고요. 이를 통해서 소득지표가 높을수록 문화시설 역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관성 분석 파트는 세훈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머지 부분의 발표를 맡은 김세훈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시설 중 국공립시설만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 중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칼럼으로 국공립 구분이 있었지만 공연장의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명에 구립, 국립, 구민, 시립, 수련관, 회관과 같은 표현이 있는 시설들을 따로 추출해서 사용했습니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재단일 것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두 그래프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극단값에 해당하는 중구, 종로구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각각 우하향 곡선과 기울기가 아주 작은 그래프가 등장했습니다. 인당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혹은 공적 투자를 통해 시설의 고른 분포를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문화 불균형 혹은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앞의 내용처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시설이 많이 분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운영 주체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았듯이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민간이 운영 주체입니다. 사실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도심권과 동남권의 고밀도로 집적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 내 대부분의 지역들은 서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어디에서든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위치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직접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지리적 요인 외에 다른 이유가 필요한데요. 다수의 연구에서는 운영 주체의 특성을 언급했습니다. 문화의 집이나 도서관 등과는 다르게 저희가 선정한 문화시설은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경영의 효율성과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문화시설이 소득 수준이 높은 구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런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종로구와 중구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종로구와 중구가 타 자치구와는 다른 양상을 띈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 지역의 경제 지표가 매우 높거나 문화시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니 서울시가 2000년대부터 도심 지역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서 고유 문화를 지키면서 경제적 번영을 강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중구는 도심의 핵심 업무 기능을 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판매 기능이 강하다 보니 지역 내 총생산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히 상주 인구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민연금에서도 중구의 인당 징수 금액이 극단값으로 드러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종로구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형성된 보행 상권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상권의 역사가 길다 보니 전통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았을 테고 이에 따라서 문화시설이 밀집하게 되었다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공연장이 위치한 대학로는 젊음, 대학문화 등 문화적 의미의 장소성을 부여받게 되면서 공연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들 지역은 주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화면이 잠시 멈췄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주간 인구 지수가 100 이하인 곳은 주로 주거 지역에 해당하고 100 이상인 곳은 직장이나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구는 거의 300이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도심 기능이 이렇게 강하니 당연히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가치도 모이거나 생산될 테고 지역 내 총생산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겠죠. 보시다시피 종로구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화시설 전체와 국공립 문화시설의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치구의 소득지표, 경제지표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1개에서 3개 사이의 문화시설이 구별로 입지해 있었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즉,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국공립시설들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개수 하위 구들은 국공립시설이 없었다면 훨씬 더 열악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네, 화면이 계속 좀 딜레이가 생기네요.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과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화면이 넘어갔네요. 우선 경제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피상적인 분석으로 마무리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각자 나름 바쁜 상황에서 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시계열 분석이나 공간회귀 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과 다양한 시각화가 어려웠고, 기존 연구와 유사 연구를 참고하면서 진행했음에도 1차적인 자료가 아니다 보니 적합한 활용이 힘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의 측면에서는 분석 기간이 좀 부족했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차이와 또 시점의 통일을 고려하다 보니 문화시설의 범위를 좁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 자치구의 문화부분 예산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열람하기가 힘들었고, 사실 25개의 서울시내 자치구들 모두에게 자료들을 요청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지도 시각화 과정에선 공연장의 좌표 데이터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서 직접 하나씩 입력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인구수와 소득이 있는 인구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자 생산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비경제 활동 인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완화하고자 저희는 다양한 선행 연구 및 2차 자료를 활용했음에도 생각보다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시의성 있는 자료의 선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분석만으로도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요. 네, 우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경제지표가 증가할수록 문화시설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는 그 결과로 인해서 문화시설의 불균등한 분포가 꽤나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의 경제지표 발전으로 민간 문화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요원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립시설을 늘리려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 차원에서도 지금과 같이 지역의 경제 수준과 무관한 균일한 국공립시설들의 분포보다는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투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자치구 차원에서는 일반 회계 예산에서 문화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서울시에서는 전체 예산액 중 문화 부분의 비중을 높여서 격차 완화에 힘쓰는 그런 정책적 재원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경제력 그리고 소득지표가 문화시설의 숫자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긴 하지만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조금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의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문화 영향 지수 그리고 행복 지수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문화 영향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 자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단순히 문화적인 영향만이 아닌 주민 행복도 또한 신장 가능함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소득 지표의 영향을 떠나 자치구의 영향이 필요한 지점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단체는 시설 건립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지만 운영 지원은 최소로만 하고, 그러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 점을 여러 기사들이나 논문들에서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년 문화 부분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격차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꾸준히 건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국공립시설과 앞으로 건립될 이들 시설을 감시하고 검토할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저희가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